첫 번째, 시니어 우울감,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 무병장수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드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싶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세요. 10명 중 3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울감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90% 이상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남들한테 말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감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감기를 치료하듯 우울감도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는 빼고요. 실제로 우울감을 극복한 시니어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만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인 생활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몸을 움직여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모든 걸 단계별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울감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분명히 더 밝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두 번째, 시니어 우울감의 특징과 원인 이해하기. 이제 시니어 우울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우울감은 젊은 세대의 우울감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주로 기분이 우울하다고 직접 표현하는 반면 시니어분들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해요. 어깨가 결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식으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줄 알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어요.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우울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줄어들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것들이죠.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해서 제동이 잘 안 되는 것과 비슷해요. 또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병 자체도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물들 중에도 부작용으로 우울감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도 우울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예요. 배우자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죠. 또한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전엔 이런 것도 못했나?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시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심해졌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스트레스가 돼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가족 관계의 변화도 영향을 줘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연락이 줄어들거나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인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하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일이 있으면 며칠간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중이 안 되고, 자신을 탓하게 되고,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울감은 개인의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우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우울감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할 것도 아니에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우울감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우울감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루틴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세 번째, 일상 루틴의 힘 규칙적인 생활 만들기. 이제 본격적으로 우울감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 루틴 만들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게 되고 밥 먹을 시간도 제멋대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들쭉날쭉.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뭔가 허전하고 의미 없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규칙적인 루틴이 우울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측 가능한 일상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아, 이 시간에는 이걸 하면 되는구나 하는 확실함이 불안감을 줄여줘요. 마치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로 작은 일들을 계획대로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도 계획한 대로 했네 하는 만족감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활동이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요.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패턴을 정리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해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시고요. 아침에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5분만 더 라고 하다 보면 루틴이 깨져버려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주거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식사 시간을 규칙화해보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지켜보세요. 혼자 드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식탁에 앉아서 드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대충 드시지 마시고요. 식사 메뉴도 미리 계획해보세요. 일주일치 식단을 짜놓으면 오늘 뭘 먹지 하는 고민도 줄어들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로 개인 위생 관리를 루틴에 포함시키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기. 당연한 것 같지만 우울감이 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하기 싫어져요. 하지만 깔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달라져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잘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외출할 때는 더욱 신경 써보세요. 평상복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시고 여성분들은 가벼운 화장도 해보세요. 남성분들도 면도를 깔끔하게 하시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제 하루 중에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시켜보세요. 매일 오늘은 이걸 기대해볼까 하는 거리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듣기,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저녁에는 일기 쓰기 이런 식으로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정말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아요.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화분에 물 주기, 오늘은 친구한테 안부 문자 보내기,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세우면 실패했을 때 더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도 정해보세요. 하루 중 30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했던 옛날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마음을 달래줍니다. 루틴을 만들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단위로 하나씩 새로운 루틴을 추가해 가시면 돼요. 이번 주는 수면 시간 정하기, 다음 주는 식사 시간 정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일 다시 해보자 하고 넘어가세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립니다. 유연성도 유지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정해두면 부담이 돼요. 가끔은 변화를 줘도 괜찮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으니까 브런치로 먹자.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매일 저녁 8시에는 자녀들과 안부 전화하기 이런 약속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사시는 가족이 있으시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함께 지켜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시간을 정해보시고요. 루틴이 자리 잡히면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덜해요. 그리고 작은 성취감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겨요. 나도 계획한 일을 해낼 수 있구나, 나도 규칙적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우울감을 서서히 밀어내게 돼요.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루틴은 우울감 극복의 기초공사와 같아요. 이 기반이 단단해야 다른 방법들도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바로 신체 활동과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루틴 위에 적절한 운동까지 더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신체 활동과 운동, 몸을 움직여 마음 치유하기. 이제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 우울감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사실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우울한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천연 항우울제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가 항우울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또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이 많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통해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져요. 오늘도 30분 걸었다. 오늘도 스트레칭을 했다. 이런 성취감들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면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죠. 그럼 시니어분들에게 맞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스트레칭이에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가볍게 팔다리를 펴보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보세요. TV를 보시면서 제자리 걷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뉴스 보는 30분 동안 천천히 제자리에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목을 돌려주거나 무릎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기 등이 있어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요가나 태극권도 추천해요. 요즘은 유튜브에 시니어용 요가나 태극권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 보세요. 특히 태극권은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해온 운동이에요. 이제 야외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역시 가장 좋은 건 산책이에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산책할 때는 되도록 녹색이 많은 곳으로 가보세요. 공원이나 하천변, 산책로 같은 곳이 좋아요. 자연을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걸을 때는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오늘은 벚꽃이 피었네. 저기 고양이가 있네. 하늘이 참 예쁘다. 이런 식으로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돼요.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혼자 하기 어렵다면 그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벼운 등산이나 둘레길 걷기도 시도해보세요. 산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세요. 텃밭 가꾸기나 정원 관리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운동이 돼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서 우울감 해소에 특히 좋아요. 혼자 운동하기 어려우시면 사회적 운동에 참여해보세요. 동네에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 모임이 있으면 참여해보세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서 일거양득이에요. 실버 댄스 클래스도 인기가 많아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어요. 수영장의 아쿠아로빅도 좋은 선택이에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돼요. 그리고 물의 부력 때문에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단계별로 운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몸에 부담이 되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번째 주에는 하루에 10분 정도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5분 이런 식으로 나누셔도 괜찮아요. 2주차와 3주차에는 여기에 15분 정도 산책을 추가해보세요.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4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운동 시간을 30분으로 늘려보세요. 스트레칭 15분, 산책 15분 이런 식으로 조합해보시거나 30분 내내 걷기만 하셔도 돼요. 2개월 정도 지나서 몸이 적응되면 사회적 운동 참여를 고려해보세요.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운동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껴보시기 바라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앓고 계신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해야지 하는 마음은 좋지만 몸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바로 쉬세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날씨나 컨디션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비가 오면 실내 운동으로 바꾸고 몸이 아프면 쉬어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완벽주의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운동 일지를 써보세요. 간단하게라도 오늘 20분 걸었다. 오늘 스트레칭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보세요. 이번 주는 매일 10분씩 걷기. 이번 달은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식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요. 운동 후에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운동 전에는 우울했는데 후에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네. 이런 변화를 인식하면 운동에 대한 동기가 더 생겨요.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운동은 마음의 감기약과 같아요.
꾸준히 조금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